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통해 감동과 놀라움을 배워보는 닥터윤의 나무학교 진행을 맡은 의사 윤선희입니다. 간호사 이정옥입니다. 네, 오늘은 봄꽃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4월 초에 완전히 절정에 이르러 있는 꽃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바로 벚나무예요. 벚꽃이라고도 하고 또는 왕벚이라고도 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피어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울주에 작전청이라는 곳에서 벚꽃 축제하는 곳에서 큰 몇백 년 된 벚꽃나무에 핀 꽃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벚나무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곳에 피어있는 벚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먼저 보실까요? 지금 3월 말이거든요. 갑자기 좀 따뜻해지니까 꽃이 갑자기 하루 만에 핀 거예요. 지금 뒤에도 보이고 갑자기 하얗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나무학교를 찍게 됐는데요. 이 꽃이 벚나무거든요. 벚꽃. 그죠? 그래서 벚꽃이 너무 갑자기 확 펴버려 가지고 이 벚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곳은 작천정이라고 하죠. 네. 지금 벚꽃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벚꽃을 딱 봤을 때 그 꽃이 이 좀 꽃잎이 몇 장으로 보여요? 5장. 그렇죠? 네. 5장이고 안에 수술 암술이 쫙 들어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를 가진 나무를 꽃을 장미과라 그래요. 장미. 장미과. 우리 장미꽃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나무 꽃들이 참 많아요. 봄에 벚꽃도 있고 매화나 또는 살구나 복숭아나 이런 거 전부 다 이 종류에 속해. 그래서 우리가 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벚꽃의 특징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에서 이렇게 한 3개씩 나오잖아요. 네, 네, 네. 2개씩, 3개씩. 여기 근데 여러 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데 요게 바로 이 줄기에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길게 꽃자루에서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래 멀리서 보면 얘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큰 하나의 덩어리처럼. 저희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수국을 봤을 때도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벚꽃을 딱 봤을 때 엄청 크다. 그래서 왕벚나무 이렇게도 불러요. 왕벚나무. 이렇게 크게 지금 있는 이 나무들이 전부 왕벚나무거든요. 벚꽃 중에 풍성하게 있다. 그래서 왕벚나무고 매화나 살구는 이 줄기에 이 꽃자루 없이 바로 붙어서 피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이거보다는 빈약해 보일 수는 있죠. 가까이서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벚꽃은 제가 생각하기에 빨리 폈다가 또 빨리 지잖아요. 아무래도 꽃자루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좀 불면 후두둑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제 생각이고. 그때 보면 너무 마음 그죠?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벚꽃이 네. 왜 일본 사쿠라다 이래서 네. 굉장히 우리가 여기 이 나무도 일제 강점기에 심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볼 때마다 좀 뭔가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벚꽃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돼가지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왕벚나무가 일본에 만들어진 일본 벚꽃이래요. 결국 일본 것이 네, 맞았네요. 일본 거 맞아요. 네. 이게 다 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벚나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모계가 일본 올벚나무고 부계도 일본에 있는 그 벚나무고 이렇게 해서 나온 육종이에요, 육종. 그러니까 만들어낸 번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벚꽃인데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심은 거죠, 옛날부터. 그래서
보기에 좋으니까 많이 번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 고유의 왕벚나무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저희 토종꽃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토종 왕벚나무, 이거 똑같이 생긴 왕벚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라산 중턱에 딱 자생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올벗하고 우리나라 자체의 그 삼벗이나 벚나무하고 합쳐져서 생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벚나무하고 우리나라 이 왕벚나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벚나무를 제주 왕벚나무라고 하고 이런 벚나무는 그냥 왕벚나무 이렇게 다르게 분리를 한답니다. 잘 보셨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커요. 네. 그곳은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래요. 예. 네. 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벚꽃도 지금 제법 많이 크고 활짝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벚꽃은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네. 진짜 그냥 벚나무도 있고요. 왕벚나무도 있고요. 예. 또 산에서 난다면 무슨 벚나무? 산? 산벚나무. 아, 예. 그렇죠? 그다음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났다 그래서 그럼 털. 그렇죠. 그 앞에 털벗하기보다 예. 잔털벚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일찍 꽃이 피는 벚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일찍 핀다고 하면 올자를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벚나무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벚나무는 사실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소담하고 많고 크지 않아요. 뭉쳐서 피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에서 만나는 벚나무나 또는 일찍 피는 벚나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잎하고 꽃이 같이 핀다든지 또는 소담스럽게 안 피고 이렇게 한 몇 개씩 피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벚나무는 대부분 왕벚나무예요. 왕밤. 예, 그래서 일부러 관상용으로 우리가 좀 많이 심었어요. 네. 한 20, 30년 전부터.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집에도 많이 심고, 공원에도 많이 심고. 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왕벚나무예요. 그러면 왕벚나무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교잡이 돼서 왕벗이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육종이라고 해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누가 잘하느냐? 일본에서 잘해요.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자기들한테 있는 이 벚나무 중에서 일찍 피는 올벚나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올벚나무와 또 일본에 있는 그 벚나무, 아빠벚나무, 엄마 올벚나무 둘이 일부러 이렇게 교잡을 시켜서 육종을 해서 왕벚나무를 탄생시켰어요. 아. 그 벚나무를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들여와서 많이 심은 거예요. 원래 그때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육종을 한 벚나무는 원래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러 했으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의학적으로 일부러 육종한 거는 수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수명 다할 때까지만 크게 자라고 그 씨앗 열매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여기 이러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벚지라는 그 벚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있잖아요. 네네. 체리 예. 아시죠? 예. 그거는 우리가 따먹은 경험이 잘 없죠. 예. 이 벚나무에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왕벚나무 중에 자연적으로 그 올벚나무와 어떤 벚나무가 이렇게 교잡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큰 왕벚처럼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피는 큰 벚나무가
탄생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토종으로 네. 어디에 있느냐? 저 제주도에. 예, 예. 제주도에 무슨 산이 있죠? 한라산. 그렇죠. 거기에 가면 이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 그 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왕벚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럼 다 갖다가 우리나라 온 땅에 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잘 거기서 또 이렇게 씨앗을 받아서 잘 키워서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널리 보급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에 있는 그 제주 왕벚나무라 그래요. 그 친구 이름은. 그 제주 왕벚나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오랫동안 심어지고 축제하는 나무들은 일본에서 들여온 그 왕벚나무다. 그게 좀 값도 싸고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주 왕벚나무로 차츰 바꾸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한 몇백 년 지나면 죽거든요. 예, 예. 후손 못 남기고. 예. 근데 우리 제주 왕벚나무는 후손도 남기고 자체적으로 열매도 맺을 수 예. 있거든요. 네. 자연교배라는 게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예. 그거는 씨앗 열매도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왕벚나무인데요. 여기 뒤에 보이는 왕벚나무 보이죠? 네. 한 그루인데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왕벚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꽃도 빡빡하게 피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빡빡한지 이렇게 한번 자세히 봅시다. 꽃이 이렇게 지금 피어 있는데, 그죠? 네. 보이죠? 예. 몇 개가 지금 여기 보면 꽃받침이 하나 있죠? 네. 거기에서 이렇게 쫙쫙쫙 예.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화경이라고 그래요. 목이 예. 길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 화경. 예. 화경 달고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3개요. 보통 세 세 개, 개, 예. 아니면 세 개 내지 2개, 네 4개. 개. 예, 예.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예. 그죠? 아이고, 예. 이렇게 풍성하고 이 친구들이 꽃받침은 하나에서 예, 이렇게 예. 받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과에 속할지 우리가 봄에 피는 꽃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꽃잎이 몇 장인가요? 5장이에요. 그쵸? 안에 수술 암술이 다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무슨 과라고요? 장미. 그렇죠. 장미과라고 그래요. 예, 예. 이것도 역시 장미과에 네. 속하는 꽃나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벚나무에는 네. 이런 특징이 너무 있다. 달라요. 예, 많이 예.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적어도 매화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는 이 네. 벚나무와 구별할 수 있겠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잘 아셨고요. 그 다음에 이 꽃이 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벚나무를 알 수 있을까? 보통은 꽃이 먼저 피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 친구는 조금 지금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나오고 있는데 이파리의 특징이 또 있답니다. 이파리의 가장 큰 특징 뭐냐면 이 벚나무가 이제 곤충을 막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죠? 곤충을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꿀. 꿀. 예. 꿀을 사실 이 꽃에도 꿀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수술 머리에는 다 암술 머리에 꿀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가지를 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파리에 있어요. 혹시 이파리 자세히 보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는지 한번 볼래요? 여기 새로운 이파리 전체보다는 예, 예. 뭐가 이 점이 이거예요? 개미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네. 그쵸? 네, 네. 몇 개가 있죠? 양쪽으로 2개. 맞아요. 같아요. 어머. 네. 이렇게 나비 예, 예, 넥타이처럼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해놓고 있죠? 네. 그게 바로 꿀샘이에요. 어머.
놀랬죠? 어머, 그래요? 어머. 조금 어려운 너무 말로 신기하네요. 예. 밀선, 어머나. 꿀밀자에 분비샘 하는 선. 예, 예. 여기서 꿀을 만들어서 개미들은 못 올라오니까 네. 이 기어 올라오잖아요. 네. 밑에서부터 예, 예. 올라오다가 이파리에서 꿀이 있네. 예. 이게 단가 보다. 예. 그래서 이거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예, 더 이상 와서 막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는 아. 밀선, 와, 예, 꿀샘이 예. 있는 게 이 벚나무의 네. 엄청 큰 특징이에요. 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하죠. 저도 진짜 이 세잎에서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이 잠자리 눈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래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숲이에서 이제 그러면 이파리도 졌다. 꽃도 졌다. 겨울이나 이런 때면 길가에 많이 심어져 있는 이 나무가 느티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어떻게 알아낼까? 숲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가까이 가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도 잠깐은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도 숨구멍인데 가로로 이렇게 숨구멍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특징적이에요. 모양이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많이 놀라셨죠? 네.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또. 네. 네, 가봅시다. 네. 네, 혹시 이정욱 학생님은 과일 중에 여름에 복숭아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오, 알러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원장님 알러지 있었어요? 저는 없다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어쨌든 복숭아는 생각만 해도 그 향기가 너무 네. 기분 좋잖아요. 네. 예. 지금 만나러 온 나무가 바로 이 복숭아를 과일로 만드는 나무. 다른 말로 복사나무. 복사꽃이라고 그래요. 네. 원래 이름은. 근데 그냥 요즘은 복사꽃 하면 잘 모르고요. 네. 복숭아 나무, 복숭아 꽃 이렇게 보통 하죠. 네. 우리가 도심에서 화단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만나기 어려운 꽃이에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완전 분홍색, 그죠? 네. 그 꽃인데요. 이 복숭아도 역시 그 꽃잎이 보면 몇 장이죠? 5장입니다. 네, 5장이고 네. 지금 암술 수술도 굉장히 많이 네. 가득 있고 그러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네. 이것도 장미과예요. 장미과이면서 아까 봤던 벚꽃에 비교하면 꽃 하나의 크기가 조금 어때요? 커요. 더 크죠? 네. 맞아요.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크대요, 일반적으로. 조금 크고 그리고 우리 뒤에 딱 붙어 있는 가지에 붙어 있는 이 그 꽃 줄기, 그죠? 네. 화경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때요? 얘는 이렇게 솜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털도 있어서 네. 우리가 복숭아하면 털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털이 이제 그렇구나. 관련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봤던 벚꽃은 이렇게 화경이 길쭉길쭉 나와 있었잖아요. 네. 이것은 어때요? 얘는 거의 뭐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거의 가지에 그냥 이렇게 꽃망울 때도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치 매화꽃처럼 네. 매화꽃도 바로 붙어서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화경에서 한 개씩만 이렇게 붙어서 아주 짧은 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크게 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핑크색, 이 분홍색 꽃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복숭아 하면
하얀색 복숭아도 있고 또 노란색 복숭아도 있고 네, 백도, 황도. 예, 또 털이 없는 천도 복숭아도 예, 있고 예. 요즘은 납작 복숭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하얀 백도라 하잖아요. 네. 그 백도일 경우에는 꽃이 무슨 색일까요? 백도면은 흰색일까요, 혹시? 맞았어요. 아, 진짜요? 네, 백도는 완전 하얗대요. 아,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 연두색이었다가 발그스름하게 익는 이런 복숭아들은 네. 그냥 이런 핑크색이고 네. 노란 복숭아 황도 네. 황도는 어, 황도는 노란색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냥 네. 일반적인 복숭아 네. 색 꽃색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천도 복숭아나 이런 친구들도 일반적인데 거기에는 이제 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 털이나 이런 게 조금 없다고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숭아 꽃은 향기도 좋고 네. 향기도 좋고 그죠? 네. 꽃도 예쁘고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복숭아가 사실은 저 중국 뭐 일본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됐거든요. 수입됐는데 그 예전에 뭐 이야기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복숭아는 네. 복숭아 꽃 예. 이렇게 도화라 그래가지고 예. 복숭아 도자 그 무슨 생각나는 사자성어 무슨 삼국지에 보면 형님 아, 이러면서 예. 형님 이 나무 맞네요. 뭐 이런 복숭아 네네. 나무 앞에서 이렇게 예, 예, 서로 예. 우리 삼형제 뭐 죽을 때까지 예, 함께 예.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 삼국지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게 뭐 있었죠. 네. 뭐, 조원결의. 오 박수. 도원결의 예, 이런 예. 말도 있었고 또 굉장히 좋은 곳, 네. 좋은 곳을 왜? 무릉도원. 오 맞아요. 네네. 모르는 게 없네요. 저는 까먹었는데 무릉도원 거기도 이제 그런 네. 복숭아 꽃이 일단은 그런 데는 있어야 돼요. 네. 왜 우리 여기 이제 복숭아 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너무 좋은 곳에 왔으니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맞습니다. 무릉도원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꽃이 사실 근데 오래 가진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피었을 때 네. 빨리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급하게 또 왔잖아요. 네. 이 복숭아 꽃 너무너무 네. 보기 좋고 예쁘고요. 예. 이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이파리가 또 나오죠. 네. 이파리는 이파리에도 털이 많죠. 여기 네. 세잎이지만 네네. 털이 많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거치라고 그래서 네. 뾰족뾰족한 것도 좀 보여요. 예,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예, 예. 그리고 복숭아 이파리는 혹시 기억이 나셔요? 모양이 길쭉했는지 둥글었는지 이렇게 벚나무처럼 약간 요렇게 생겼는지 그 기억은 안 나세요? 1번 길쭉하다.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길쭉하다. 네, 조금 길쭉했던 했던 것 같아요. 같죠? 예, 예. 맞아요. 예. 이 과일 끝에 이렇게 붙어져 온 길쭉한. 네네. 그래서 이게 모양 지금 봐도 좀 길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예. 네. 이파리 때도 네. 벚나무하고는 조금 다르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숲이도 매끈매끈한데요. 벚나무나 이런 친구처럼 그 가로줄에 숨구멍, 네. 피목 이런 건 없고요. 네. 약간 붉은색 도는 밤색 정도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복숭아 꽃 마음껏 보고 갑시다. 네. 네, 가까이 가볼까요? 네. 네.